네,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는 샵 2034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시원한 상담 도와드릴 텐데 오늘 상담을 도와드릴 두 분의 해결사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범수 팀장 그리고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비가 좀 그쳤나 봐요. 오늘은 좀 뽀송해 보이시네요. 누가요? 두 분 다요. 전혀요. 아, 전혀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그래도 뭐 우중충하니까 오늘 그럼 상쾌하고 또 뜨거운 상담 기대해봐도 될까요? 오늘까지 하면은 예. 저기 뭐냐 좀 이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을 것 아, 같아요. 네. 짜릿한 상담보다는. 오늘은 좀 소프트하게 예. 가겠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어제 너무 한 것 같아서. 아, 네. 소프트하지만 명쾌한 상담 네, 기대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 이슈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초전도체에 맥신에 양자 암호 테마까지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뭐 이제는 다음에 어떤 테마가 뜰지 좀 미리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매니저님. 네. 이제 좀 어느 쪽으로 차례가 가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양자 테마가 조금 더 이끌고 갈까요? 조금 더 이끌고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예. 재밌어요. 그러니까 약간 과대 낙폭주들 위주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한쪽으로 한 뭐 길면 일주일 정도 쏠렸다가 이틀, 3일, 짧게 2, 3일 가고 지금 이제 나오고 있죠. 뭐 OTCS, 우리넷, 네. 코이버, 드림시큐리티, 솔리드 뭐 여기다가 또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양자 사업을 안 하는데 뭐 회사 사장님, CEO가 그 양자 역학 관련 이 교수 출신이다. 예.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올라갔던 기업들도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초전도체를 역전했냐? 사실 초전도체 제가 제형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서남이라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덕성도 있고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이 대장 역할을 했었던 초전도체 종목들이 막 급락이 나왔어요. 막 급등이 나오다 급락 나오고 위아래로 진폭이 뭐 30% 가까이 되죠. 뭐 이 종목 신성 델타테크는 투자 위험 종목에 선정이 됐었고, 그러니까 투자 위험 종목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거를 투자하지 말라는 건데 자꾸 이걸 왜 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거래소에서 이제 공시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건데 이거 물리면 대책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고 종목이 이런데 오히려 막 이런 분도 있어요. 투자 경고 종목이니까 계속 뭔가 뭐 세력들이 끌어올릴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뭐 단타 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보면요 이런 종목들이 오늘 지금 하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좀 주요하게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등주들이 막 이제 선한 신선대대급 덕성 뭐 이런 종목들이 막 올라갔는데 사실 보시면 뭐 오티시스 양자역학, 뭐 광전자 이쪽이고 그 다음에 뭐 코위버 그리고 뭐 드림시큐리티, 양자보안 뭐 이런 쪽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 양자 사업을 조금이라도 영위를 하면은 20% 이상 또는 상한가에 도달하는 이 경우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뭐 제가 이제 제 방송 보고 사셨던 그 어떤 여성분이 전화하셔가지고 네. KCS 제가 이거 손절하지 마시고 좀 버텨라라고 했는데. 뭐 하루 이틀 좀 돌리다가 상한가 오늘 좀 약간 들어가는 모습들. 자,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요때 사실은 먼저 좀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막 덕성 서남이 떨어졌다가 막 전고점 한번 돌파하려고 시도했던 자리들. 이때 사실 양자가 못 갔어요. 올라가다가 윗꼬리다고 밀리고. 근데 이제는 완전히 초전도체 이쪽이 조금 제가 격하게 표현하자면 시세가 소멸, 죽으니까 오히려 이제 바닥에 있었던 차라리 부담 없는 자리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양자 역학, 양자 보안 쪽으로 움직임이 쏠리고 있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네. 분명히 이제 1등주들이 많이 못 가고 고가 놀이 패턴한 종목도 있고 약간 좀 부담되는 레벨에 진입하게 되면은 오히려 3등주가 2등주, 1등주로 변신할 거다. 근데 지금 아직 1등주는 아니죠. 오늘 1등주긴 했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뭐 KCS라는 종목이 뭐 지금 9,000원에서 상한가를 딱 끝났는데 이게 뭐 덕성이 서남, 신성테크처럼 뭐 두세 배 간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룸이 더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뭐 이제 맥신 관련주죠. 뭐 코닉 오토메이션도 그런 쪽으로 엮였는데 예.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공략할 거면 초전도체 양자 쪽을 보거나 아니면 맥신을 하지 마셔라. 근데 결국은 이제 밀리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쪽이 많이 올라가면 이쪽이 주군이 이쪽의 시세가 소멸되면서 여기 수급이 이쪽으로 가고 계속 왔다 갔다 시속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힘드시면 그냥 뭐 2차 전지나 저가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했던 분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좀 고급적인 이런 뭔가 한 고수 정도 되셔야 돼요. 뭐 굳이 따지면 트레이딩 기술이 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내일 엔비디아 실적으로 해서 미국장이 밀렸다. 그러면 이제 내일도 사실 최근에 시장이 좀 하락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닥을 찍긴 했지만 뭔가 되돌림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예전에 우리 시장 하락 막 맞았을 때 초전도체만 올라가고 막 2차 전지만 올라갔던 이런 이렇게 쏠리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양자주들은 오늘 한번 또 이제 다시 또 분출했지만 뭐 2박 3일 정도 더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마주 장세가 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제 10시간 뒤쯤에 나오게 될 거고 이제 잭슨홀 미팅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이벤트들로 인해서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좀 흘러갈지가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은 이후에 좀 시장이 어느 쪽으로 좀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솔직히 이미 어찌 보면은 답안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어떤 답일까요? 일단 뭐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앞에서도 좀 많이 짚어드렸다 보니까 예. 솔직히 엔비디아 실적은 잘 나올 겁니다. 잘 나올 건데 이제 향후에 뭐 공급망 이미 가지고 있던 공급망 이슈가 또 한 번 더 불거질 거냐, 아니면 향후 가이던스가 예상치에 대비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상향치가 높게 나오지 않는다 하면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솔직히 수급적인 논리로 그냥 어느 방향으로 가든 지금 상관없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당장 시장의 방향성에 큰 영향보다는 오히려 잭슨홀 미팅을 좀 많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잭슨홀 미팅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FOMC까지 연관적으로 항상 먼저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 네. 있죠. 제가 이름을 항상 헷갈려서 그 티라미수라고 부르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티라미수, 예. 단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티미 라우스죠. 닉 예. 티미 라우스 기자가 또 선행적으로 20일에 이제 먼저 기사를 낸 게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었고요.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한마디로 중립금리 더 인상할 가능성 높고 고금리 기간 길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지금 여지껏 상승을 꾀했던 재료 중에 물론 반도체도 있겠지만 피봇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유지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서 패드워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패드워치 보시면은 지금도 아직도 86.5%가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아직도 보고 있어요. 자, 중립금리 관련해가지고 또 장기간 동안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관점이 과연 어느 것이 포인트가 되냐? GDP 성장률 한번 보시면은 보시는 화면이 지금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인데 5.8% 나왔습니다. 미국이 지금 어쩌면 이 상승 구간 동안 미국 경기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논리도 계속해서 시장이 지금 상승 가도로 올라간 모습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는 고금리 기간이 길어진다는 이야기를 계속 덧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 기간 이제 만약에 인플레이션 이제 원자재들이 가격이 많이 하락이 나왔을지언정 다시 반등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안정세를 찾아갈지언정 그래도 고금리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이제 골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잭슨홀 미팅 지난번에도 잭슨홀 미팅 때 좀 이제 악재적인 흐름으로 펼쳐졌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두렵기는 합니다. 일단 닉 티밀하우스에서 한 이야기는 결정적인 거는 중립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고 고금리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원래 피복 기대감을 가지는 구간이 어디냐? 중립금리 도달 선언을 한 이후에 대략적으로 평균적입니다. 평균적으로 10개월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가 들어가는 흐름이 있는데 지금 시장의 피복 기대감은 너무 이르다는 거죠. 중립금리 도달 선언도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너무 빠르게 가파르게 당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주의해봐야 되지 않을까. 잭슨홀 미팅 이후에 방향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가권 매수라든지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